수연은 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유진이 이미 창가 쪽 침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 침대는 방에서 유일하게 해가 잘 들고 책상이 붙어있는 자리였다. TA룸은 원래 2명이 쓰는 곳이었지만 올해 예산 문제로 한 방에 2명만 배정됐고 그 2명이 바로 학과 수석과 차석이었다. 이 침대는 내가 먼저 봤어. 유진이 고개도 안 들고 말했다. 수연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조교 배정 메일에 내가 먼저 확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은 밤 12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유진은 내가 1학년 때부터 이 연구실을 지켜왔어 라고 했고 수연은 내가 이번 학기 논문 발표를 맡았어 라고 맞받았다. 결국 둘은 각자 침대 하나씩 쓰기로 합의했지만 그 합의는 종이 위에만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일어나 보니 유진의 짐이 창가 침대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철저히 무시했다. 아침에 먼저 화장실을 쓰는 쪽이 이기고 저녁에 먼저 불을 끄는 쪽이 이겼다. 교수님들은 두 사람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지 싸움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라고 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수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유진이 늦게 들어왔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수연은 일부러 모른 척 책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쓰러지듯 침대에 앉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눈이 붉었다. 그 침대 사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차지하면 내가 또 밀려날 것 같아서.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둘은 동시에 불을 끄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 빗소리만 가득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다. 유진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2잔 타왔다. 수연은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면 조용히 유진의 책상을 치워주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학과 MT가 있었다. 둘 다 TA라 따라가야 했다. 버스에서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유진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다. 2시간 동안 둘은 거의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물었다. 너 남자친구 있어? 수연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없어. 거짓말. 유진이 작게 웃었다.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봤어. 작년 크리스마스에 같이 찍힌 사람. 수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은 사실 오빠 친구였다. 부모님이 소개해준 사람이고 수연은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다. MT 마지막 날 밤, 모두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유진이 수연을 데리고 숙소 뒤편으로 나갔다. 나 사실 여자 좋아해.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근데 여기선 절대 말 못해.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특히 우리 집은 더더욱. 수연은 그때 처음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사실은.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겨울 방학이 되자 수연은 집에 내려갔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민호랑 결혼 얘기 좀 해보자. 수연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엄마는 진심이었다. 너 올해로 30이야. TA 하면서 언제까지 미룰 거니?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밤에 유진에게 카톡이 왔다. 그날 이후 둘은 매일 밤 통화했다. 처음엔 그냥 투정이었는데 점점 깊어졌다. 유진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자애를 좋아했다가 들켜서 왕따 당한 이야기를 했다. 수연은 엄마가 동성애는 병시라고 말했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같이 논문을 읽고 서로의 발표 자료를 봐주고 가끔은 몰래 손을 잡기도 했다. 그러던 3월, 학과에 새로운 소식이 돌았다. 올해 TA 중 한 명은 해외 교환 프로그램에 추천된대. 그 자리는 오직 한 명뿐이었다. 추천 대상은 당연히 수연과 유진이었다. 교수님은 두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다. 둘 다 실력이 비슷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정해.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내가 양보할게, 유진이 말했다. 하지마, 수연이 쏘아붙였다. 내가 더 필요해. 너 집안 사정도 그렇고. 그럼 너는? 너 엄마가 결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나 알아? 수연은 입을 다물었다. 결국 둘은 각자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다. 수연은 주진이가 더 적합합니다라고 썼고 유진은 수연이가 더 적합합니다라고 썼다. 교수님은 어이가 없었는지 둘을 다시 불렀다. 너희 진짜 미쳤냐? 그날 이후 둘은 다시 말수가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수연의 노트북을 빌려 쓰다가 우연히 메일을 발견했다. 수연이 엄마에게 보낸 메일. 수연은 그날부터 유진을 찾았다. 연구실, 도서관, 심지어 유진 집 앞까지 갔다. 하지만 유진은 연락을 끊었다. 한 달 후 해외 교환 프로그램 발표가 났다. 유진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연구실 화장실에서 울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못하겠어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다. 너 그 애 때문이구나.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예전에 한 번 그런 적 있었어. 근데 포기했지? 후회는 지금도 해. 그날 밤 수연은 유진에게 마지막 카톡을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유진은 결국 떠났다. 공항에서 수연은 멀리서 유진을 봤다. 유진도 수연을 봤지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연은 TA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엄마와도 민호와도 모든 걸 정리했다. 가끔 밤에 유진의 빈 침대를 보며 생각했다. 그때 내가 먼저 말했더라면? 그때 내가 먼저 잡았더라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